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이국장TV입니다. 먼저 많은 상담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장TV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원래의 취지를 계속해서 견지해 갈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영상을 봤음에도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카톡 아이디가 911LAW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어떻게 준비해야만이 피해자의 권리를 잘 찾고 손해보지 않는 합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런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반인들, 즉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아마 사고가 나면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를 위해서 사고 발생부터 또 병원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 시점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합의금도 많이 받고 내 권리도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따라하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꼭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인데요. 송땡땡이라는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배민에서 일을 한다는 건데요. 나이가 좀 있었지만 건강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의 특성상 큰 사고는 아니지만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해서 병원 치료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예전에는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며칠 입원 치료 이렇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제시하면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유국장 TV를 입원하는 기간 동안 전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영상 속에서 알려준 대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349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전화로 고마움을 전한다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어디인지 알려주면 식사나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다 했지만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고요. 저는 영상에서 지식을 얻었다면 잘 하셨다는 칭찬으로 응대를 하였고 그분은 자신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많기 때문에 이국장TV를 널리 소개하겠다는 덕담을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참 이분 현명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에 시간 나는 대로 이국장TV를 보면서 공부한 결과 합의금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국장TV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죠. 병원은 가급적 빨리 가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능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요.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남겨놓은 후에 일을 보는 것이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고 초기에는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누구나 아주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직장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라면 입원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통사고 초기에는 며칠이라도 입원한 후에 여러 가지 정밀검사도 해보시고 그러고 난 후에 통원 치료를 하는 것이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입원 후에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일주일 이내에 정밀검사 해야 합니다. 정밀검사죠. 즉 MRI는 치료 시작 후에 5일에서 7일 정도 경과한 후에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의사들이 찍어주는 것입니다. 치료하면서 의사와 잘 소통하면서 이러한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통원 치료를 시작해서 바로 그날
정밀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적용해서 진단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하거나 진단서 발급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의사도 환자를 관찰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때 정밀검사를 했다면 정밀검사 CD와 정밀검사 판독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정상 소견이 나오면 아주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디스크나 다른 골절 소견이 나왔다면 그 결과로 나온 판독지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서에 병명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자들 중에서도 정밀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것은 기존에 있던 퇴행성이라면서 진단 병명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병원 의사 만나면 참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병원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환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의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선택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쉽게 설명해 드린 영상이 유국장TV의 87번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의사들도 요즘에 가끔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왜 할까요? 몸이 아프니까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되고 통증이나 저림 증상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데 의사가 그 검사는 해놓고 병명은 넣어줄 수 없다는 의사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하러 정밀검사를 합니까? 의사는 정밀검사를 했으면 무슨 병명이 확실하게 나왔는지 그것을 기초로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 병명을 진단서에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병명이 퇴행성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왜 아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했으니까 진단서에 병명만 넣어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의사들은 법원의 판사님이 해야 하는 일을 의사가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퇴행성 디스크인지 사고로 인한 디스크인지는 법원의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고 의사는 치료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영상 87번 보시면 확실히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퇴원 시에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정밀검사 CD, 정밀검사 판독지, 진료기록 복사 이 정도는 준비해서 퇴원해야만 병원에 두 번 걸음 안 하는 것입니다. 퇴원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잘 챙겨서 나와야 하는데요.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질문자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진단서를 어디에서 발급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진단서죠. 두 번째 입원 확인서, 통원 환자는 통원치료 확인서입니다. 세 번째 정밀검사 CD, 네 번째 정밀검사 판독지, 판독지는 A4 용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진료기록 복사, 이 정도 준비해서 퇴원하면 완벽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도만 잘 챙기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합의금은 2배, 3배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 갖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했던 송땡땡 이분처럼 영상 잘 보시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내 합의금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